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1%포인트나 긴급 인하하면서 제로금리 시대가 열렸습니다. 또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프로그램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하지만 지난번 긴급 금리 인하 때도 확인했듯이 이번 미 연준의 전격적인 결단에도 생각보다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니야 하는 반응이 불러오면서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지 못했습니다. 미 연준의 발표 이후 미 증시 선물 지수가 가격 제한폭인 5%까지 급락했다는 것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요. 미국 증시는 장이 시작되자마자 일제히 8% 넘게 급락하면서 서킷 브레이커가 또 한 번 작용했고요. 장 마감하기 조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카메라 앞에 나섰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But people are talking about July, August, something like that. So it could be right in that period of time where I say it washes through. 이전까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또 어쩌면 미 경제가 침체기로 향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면서 낙폭이 확대가 됐습니다. 다우지수 13% 가까이 하락하면서 2188포인트 선에 머물고 있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 12% 안팎의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한편 제로금리 시대가 열린 만큼 은행들에게도 부담이 될 텐데요. 주말 사이 대형 은행들은 필요한 곳에 자금이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보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은행주들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 15%대의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시티그룹 무려 19.6%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각 은행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은 지금 경제 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JP모건은 올 1분기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고 있고요. 또 골드만삭스는 1분기 경제 성장 전망을 0.7%에서 0%로 낮췄습니다. 그리고 국경 없던 유럽도 하나둘씩 국경 문을 닫아 걸기 시작했고요. 유럽의 경제 활동도 멈춰서고 있는데요. 증시는 이런 상황에 반응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5%대 하락률 보였고 영국 4% 하락률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에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건 여행 관련주인데요. 장 막판에 낙폭을 많이 축소하긴 했지만 그래도 다국적 여행사 튀일을 비롯해서 항공주도 급락세, 폭락세를 보였습니다. 어제 미 선물 증시가 하락하는 걸 보고 출발한 아시아 주요 증시도 장 초반에 그래도 그럭저럭 버텼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확대하면서 니케이 225 지수 2.46% 하락했고요. 상해 종합지수와 홍콩 항생지수는 3, 4%대로 더 큰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국내 증시로 그대로 이어받았는데요. 코스피도 3% 이상, 코스닥은 3.72%나 하락을 했습니다. 한편 미 연준의 결정 이후 일본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대신에 상장지수 펀드 매입 목표액을 연간 6조 엔에서 12조 엔으로 늘리는 등 추가 금융 완화 정책을 결정했고요.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준금리 0%대 시대가 열렸는데요. 스테이트 스트리트 글로벌 마켓의 선임 전략가는 원래 같았으면 이런 자극책이 시장을 띄웠어야 했지만 지금은 증시가 더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움직임들을 봤을 때 여기저기서 경기 부양책이 쏟아져도 결국은 코로나19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냐, 이게 핵심이라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번엔 국내 증시 자세하게 보시죠. 코로나19 치료 진단 관료줍니다. 역시 강세 이어가고 있죠. 전장에서 상한가 쳤던 일양약품은 또 폭등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백혈병 치료제와 메르스 신약 후보 물질이 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어 EDGC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솔젠트의 코로나19 진단시약 납품을 협의 중이고요. 바이오니아와 수젠텍은 코로나19 진단키트에 대해 유럽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머무는 시간을 늘린 분들도 계실 텐데요. 드라마 즐겨보시나요? 콘텐츠 기업 스튜디오 드래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드라마들이 흥행하고 있고 또 넷플릭스와 전략적 제휴도 맺은 만큼 수익성 개선도 기대된다고 합니다. 또 집에 있으면 간편식 찾게 될 때가 있죠. 라면 수요가 증가하면서 농심 급등했고요. YBM넷은 온라인 교육주로서 강세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유럽 확산에 하락한 종목들인데요.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LG화학은 유럽 전기차 배터리 수요처의 생산 라인을 공격적으로 확대해왔는데 해당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서 공장 가동에 대한 우려가 커졌고요. 유럽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던 국내 배터리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하늘길이 막히고 또 기업 활동이 중단되면서 원유 수요도 사라졌습니다. 국제유가 급락세 보였는데요. WTI 9.5% 하락하면서 30달러 선이 붕괴가 됐고요. 또 브렌트유 11% 하락하면서 30달러 선 간신히 맞췄습니다. 곡물도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옥수수와 밀이 2%대 하락률을 보였지만 대두 그나마 1.33%로 하락률 다른 것에 비해 조금 적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6원 70전 오른 1,226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지난 2016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확인해 봤습니다.